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금양은 장 초반 4% 정도 반등이 나왔다. 결국 1.36% 하락한 16,68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반등과 윗꼬리는 제가 오늘 오후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패스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시황은 여기 인포스탁 데일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마감 체크 보면 이제 장전 시황과 장 마감 시황이 잘 나와 있거든요. 8거래일 만에 코스피 하락했고, 중국 한학연 해제에서 화장품 종목이나 이제 엔터주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마감 체크라든지 뭐 지수 이야기, 그리고 섹터 분석, 오늘 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정치 테마주 중 이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요런 이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들의 그 이유, 요런 부분은 시황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어요. 오늘은 금량 지금 6시 넘었는데 공시가 나오진 않았어요. 불성실 공시 관련해서 제가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많이 나온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 나올 확률이 일단 가장 좀 높아 보입니다. 잡다한 얘기를 좀 할게요. 별다른 뉴스도 없고 공시도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설문조사 통해서 금량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주주분님께 좀 여쭤봤어요. 뭐 일부 분들은 뭐 망할까 싶어서 2만 원대 잡았다, 유튜브 보고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권유,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엔캠 금량은 손절을 하셨고, 이분도 80% 손실로 손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망 중. 제일 문제는 이제 올인한 분, 올인을 해서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을 보고 사셨던 분도 있는데, 일단 정리하신 분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손절을 하신 분이요. 그리고 관망 중인 분도 계시고, 제일 좀 뼈아픈 부분이, 저도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유튜브 보고 샀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한 믿지 마셔라. 물론 저 포함입니다. 저 뭐 특별하다, 저만 믿으셔라, 이런 이야기는 안 드려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금량 영상을 찍으면서 거짓말은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 뭐 조회수가 안 나오든 악플이 달리든 이 부분은 제가 감내할 문제고요. 최대한 진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 여쭤본 이유가,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뭔가 매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에코프로나 엔캠 금양 모두 2차 전지 관련 테마잖아요. 분산 투자와 이제 섹터를 한 바구니 좀 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2차 전지 종목 뭐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하나 정도 잡았다면 뭐 조선이라든지 예전에 뭐 잘 나갔던 방산이라든지 전력, 원전, 아니면 바이오, 이런 종목이라도, 아니면 로봇, AI 많잖아요. 하나씩이라도 좀 이렇게 좀이 옮겨갔으면 좋았을 거고, 두 번째는 올인이에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몰빵이. 저는 절대 어떤 종목이든 제가 90% 정도 정말 상승에 대한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 아니 99%라고 하더라도 이 1%의 가능성 때문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죽어도 못 드립니다. 비중을 아무리 많이 그래 싫다고 하더라도 한 10에서 20%, 20%까지 정도는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중이 클수록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되고요. 아니면 길게 잡으면 당연히 수익권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소액이시면
저도 만약에 투자금이 한 50만 원, 100만 원이다. 몰빵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5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굉장히 큰 1억이라는 돈을 몰빵하면 아니 물론 뭐 이분이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면 1억이라고 해봐야 비중이 2% 정도 맞나요? 이 정도 되잖아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분산 투자 그냥 비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제가 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차트에 선 걷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일 만약에 불성실 공시 법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저도 반반입니다. 정말 반반이에요. 만약에 5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이때 다 팔라고 했었을 거예요. 떨어질 게 불포도 뻔한데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5점 이하 뭐 미지정이라든지 유예가 나올 것 같다. 그럼 물 한번 타서 이렇게 한 10% 20% 반등 나올 때 물 탄 것만이라도 먹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을 못 드리는 이유는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다 보니 손절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죄송스럽고요. 왜냐면 이미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중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계속 예전부터 드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뭐 말 바꾸는 거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공시 계속 확인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좀 보거든요. 이렇게 하트 달아드리려고. 그래서 매일 영상 업로드 기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한 보합 정도 끝나면 그냥 할 얘기도 없고 사실 영상을 오늘은 패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매일 기다리신다니까 기대에 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올리는 거고요. 쓴 소리를 잘 듣고 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잖아요. 계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이 쓴 소리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 말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주요적으로 볼 댓글은 요거였어요. 제 생각은 벌점 5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계엄령 잘못 이제 금량의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삼자 배정이나 천만주 증여, 재무 건전성 힘쓴 점. 근데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요 개인 주주들이 많다. 만약에 5점 이상 때려서 관리 종목 되면 저도 당연히 거래소 전화해가지고 왜 5점이냐? 아니 최근에 다른 종목들은 미지정이나 유예하던데 왜 금량만 이러냐? 잣대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할 거잖아요. 저도 전화할 거고 주주분들도 전화 한 통씩만 해도 거래소 얘네들 일 못해요. 정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빨리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유장승자를 철회한 부분이라 거래소는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벌점을 몇 점 때릴지 제재금으로 끝날지.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5점 이상 때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미지정이나 벌점 5점 이하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심히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해주지만 저도 뇌피셜을 많이 돌려봐도 딱히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벌점이 5점 이상 나올지 이제 미만으로 나올지 5점 위로 나올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5점 미만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주가가 저는 한 10% 정도는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상한가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데 상한가까지는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치면 한 22,000원, 21,95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요. 오늘 지금 시초가 기준입니다. 근데 상한가까지의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5점 이하가 됐을 때 얻는 것보다 5점 이상이 됐을 때 5점을 맞았을 때 이 쇼크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면 자금 조달이 걸려 있잖아요. 자금 조달. 가뜩이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기업 에코프로라든지
SK온도 요즘에 자금 조달 못하고 있다. 2차 전지가 지금 캐즘 때문에 어렵고 투자자들은 지금 뭐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게 섣불리 투자하는 걸 굉장히 꺼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관리 종목 딱지까지 붙는다. 이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5점 이하로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왜냐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금량은 계속 이제 올랐다 윗꼬리 돌고 빠지고 올랐다 윗꼬리도 빠지고 오른 게 없어요. 지금 16,600원이니까요.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폼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갭을 좀 메꾸려는 움직임 한 10에서 한 15% 사이? 요 정도는 움직임. 근데 10% 15% 튀어도 차트상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만큼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기대했던 뭐 자금 조달 12 발행 이슈 그리고 다음 달 인터 배터리 3월 중순에 떠날 몽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12 발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혹시라도 예전 영상도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이 12 발행 이후로 만약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량이 지금 시총이 한 1조 정도인데 필요한 금액이 최소한 3천억, 4천억 정도는 될 거잖아요. 4천억에 만약에 12 발행을 한다?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빚도 능력이다. 근데 4천억까지 만약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됐든 12 발행이 나온다면 이 12 발행한 애들이 리픽싱 이후로 주가를 끌어올릴 명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오늘 엔캔 같은 경우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리픽싱이 이달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가액 조정 끝나고 나면 올릴 명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금 조달이 가장 지금 큰 이슈다. 인터 배터리나 몽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자금 조달의 명분이 될 수는 있겠죠. 자금 조달의 명분이. 그리고 몽골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뭐 1박 2일 뭐 예전에 뉴스가 나왔죠. 근데 1박 2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3박 4일. 처음에 나왔을 때 3박 4일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주들 7분이라고 하는데 주주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주님들을 모시고 가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차라리 갈 거면 뭐 지질학자라든지 아니면 토목 관련 뭐 이제 전문가 교수분 그리고 뭐 경제학 교수 이런 분 모시고 가서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는 게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량이 이제 여기 아마 울란바토르 쪽으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서요. 10시간 동안 뭐 우르공인가 하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큰 봉고차 큰 이제 다마스 큰 거 있잖아요. 요거 타고 10시간 정도 이렇게 엉덩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 에스타이라든지 보면 요쪽으로 갈 겁니다. 엘스타이 광산하고 톨고이 광산이 있잖아요. 다 요쪽에 몰려 있거든요. 요쪽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예전에 사진이 구글 사진입니다. 요런 내용인데 지금 철도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몽골 철도가. 그러면 요쯤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면 요쯤에 철도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 광물을 수출을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텅스텐 공급망에 한국이 중요하다는 오늘자 뉴스예요. 로이터 뉴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거래를 단절할 부분이 임박했다. 중국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중국 지도면 이 아래쪽에 광산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텅스텐이 최근에 캐나다 광산 업체 알몬티가 강원도 영월의 상동 광산 채굴권 확보하면서 텅스텐 정관 생산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연간 2,300톤 규모입니다. 저는 금량이 만약에 이번에 갔다 와서 이런 내용을 내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광산이 있잖아요. 그럼 광산의 채굴을 얼마만큼 1년 연간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익성 지금 뭐 텅스텐 가격이야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채굴을 1년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출처 공급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플랜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숫자로.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더라, 경제 가치가 얼마더라, 이게 아니고요. 매년 이 광산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님들도.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보다 더.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정말 저는 이제 금량의 손실을 제가 뭐 감히 뭐 메꿔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3월달, 4월달, 5월달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가장 크고 강하게 좀 부각받을 수 있는 테마가 대선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해서 제가 이틀 동안 요 대선 테마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수산 INT는 한 최근에 한 3일 동안 10% 정도 올랐고, 오늘은 한 보합 정도 끝났더라고요. 한 10% 떨어져서 15,000원 이하면 제가 사이를 한번 드릴 거고요. 다른 여야의 가장 유력 주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당연히 한 종목씩 꼽아서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 당장 진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정도 지수가 살짝 눌러줄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 분할로 매수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자율 매도가 아니라 타점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요 구간, 요 이하로 얼마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좋고 목표가는 얼마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내일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정말 있는지,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15분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해주셨고, 관심은 있지만 지켜보겠다 하신 분이 몇 분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래서 꼭 좀 체크, 아직 못하신 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장 지금 구독자분이 거의 4,000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금양 주주분들이다.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우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냐, 이 부분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 오픈하거나, 아니면 제가 한 분씩 해서 그 문자나 아니면 카톡으로 혹시라도 장 중에, 장 마감 이후로 나오는 건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주가에 영향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장 중에 갑작스럽게 주가를 아래 위로 한 20-30%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좀 알려드릴게요. 연락처 꼭 좀 남겨주셔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